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올해는 전 세계 정권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럽에서 정권들이 바뀌고 있죠. 지난번 영상에서는 프랑스 대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프랑스 말고도 영국 그리고 이태리 이런 주요 국가들에서 정권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실제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영국이나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중도 사임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주요 국가별로 제가 한 번씩 짚어볼 예정인데, 오늘은 영국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영국은 사실 금융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중요한 나라였죠,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브렉시트 이후에 정말 이제 골로 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낸 핵심 국가 중에 하나가 영국이었고, 실제로 이제 금융계 트레이딩 플로어에 가보면은 영국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홍콩에서 일할 때만 해도 보통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은 둘 중에 하나, 영국 런던이나 아니면 뉴욕 둘 중에 하나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였고, 영국 파운드 같은 경우에도 외환시장의 중요한 이 환율 중에 하나죠. 어쨌든 그래서 이 영국의 리더십 변화가 이제 세상에 어떤 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보리스 존슨 총리죠. 이번에 사임을 발표한 총리고, 9월부로 이제 후임자 정해지면은 실제로 그만두게 되는데, 이 보리스 존슨 총리는 영국판 트럼프로 유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전 세계에 극우 세력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사실 트럼프가 거기에 신호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보리스 존슨은 영국판 트럼프로 불리는 인물이에요. 사실 굉장히 이제 욕먹는 행동도 많이 하고 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은 이 런던 시장 그리고 외무부 장관 등을 거쳤던 정통 정계 인물로, 2019년 7월 달에 이 브렉시트를 실제로 어떻게 이행할까 한창 논의하고 있던 와중에 테레사 메이 총리가 물러나고 이 보리스 존슨이 올라왔었죠.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정도 전에 올라왔었는데, 되게 특이해요. 트럼프가 쇼맨십을 하는 것처럼 이 보리스 존슨도 굉장히 쇼맨십도 많이 하고, 굉장히 과격한 언행과 사고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영국 사람들도 이 포시 버전 오브 트럼프라고 이제 부르는 인물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만둔 이유를 살펴보면은 사실 사임을 당한 거죠. 압박을 못 이기고 이제 물러난 건데, 사실 이 사람이 취임 당시에는 장기 집권이 예상되는 총리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2016년에 브렉시트가 결정이 되고 나서 영국 의회에서 이제 그 방법을 두고 3년 넘게 되게 대립을 많이 했었죠. 어떤 식으로 브렉시트를 할 건지, 완전한 브렉시트냐, 부분 브렉시트냐, 언제까지 할 거냐 등등 수많은 의사결정들을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 갈등을 끝내고 어쨌든 브렉시트를 이제 빠르게 진행시킨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전임자인 테레사 메이 같은 경우에도 중도 사임을 했고, 그 이유는 이제 브렉시트 합의안 도출 문제에서 좀 난관에 봉착하면서 중도 사임을 했었고, 그 다음에 보수당의 대표가 된 이 보리스 존슨이 2019년에 올라왔었죠. 참고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형식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이 속한 당이 여당이고 아닌 당이 야당, 이런 식이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그 당 안에서 대표로 선출되는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쨌든 보리스 존슨이 테레사 메이 이후에 보수당의 대표로 선출이 돼서 총리가 됐고, 그동안에 브렉시트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정세를 좀 통일을 해서 영국 국민들한테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통일된 메시지를 전해줬었죠. 취임 당시만 해도 카리스마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굉장히 구설수가 많이 따라다니는 인물이기도 하죠. 실제로 각종 거짓말이나 말바꾸기를 너무 많이 한다라는 식의 평가를 받았는데, 이 팬데믹 봉쇄 기간 중에는 총리 공관이나 정부 청사 같은 이런 공적인 장소에서 파티를 즐겼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계속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었고, 어쨌든 그럼으로 인해서 불신임 투표에 넘겨졌었고, 투표에서는 그때 당시에 살아남긴 했는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본인이 원내 부대표로 임명을 했던 이 크리스 핀처라는 사람의 성추행 혐의가 밝혀지면서 한 번 더 논란이 되죠. 참고로 보리스 존슨은 이 크리스 핀처의 이런 혐의를 기존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나중에 밝혀진 혐의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특히 성범죄 이력이 있던 사람인데도 그걸 임명을 강행했던 그런 사건 때문에 한 번 더 여론의 압박에 시달리게 되고, 그 때문에 총리직을 사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이 넷플릭스 드라마 보면은 아나토미 오브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저도 추천해 떠가지고 봤던 드라마인데, 보리스 존슨과 이 크리스 핀처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물론 정확히 같은 건 아니지만 큰 그림에서 총리와 이 장관, 그리고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장관의 얘기를 그렸다는 점에서 되게 적절한 시기에 나온 드라마 아닌가, 사실 알고 만들었나 하면서 좀 소름이 돋았던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영국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보리스 존슨이 사임을 하면서 이 후임 총리 선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그래서 보리스 존슨이 7월 달에 사임을 하긴 했지만 9월 달에 보수당 선거가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보리스 존슨이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경선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최종 후보로 2명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은 리시 수낙이라고 해서 전 재무부 장관, 그리고 한 명은 리 스트로스라고 해서 외무부 장관 같은 이런 개념일 텐데, 어쨌든 가장 유력한 후보는 전 재무부 장관 출신인 리시 수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드만삭스 출신의 이제 뱅커 출신의 사람인데, 존슨의 거짓말 논란에 이제 반기를 들면서 이제 거의 가장 먼저 사의를 표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보리스 존슨이 결국에 쫓겨나게 된 원인을 결정적으로 제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장관 재임 시절에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주도했던 인물이에요. 참고로 이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도계 인물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사실 지금까지 항상 백인들이 정치를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리스 존슨 총리도 금발의 백인이었고, 근데 이번에 리시 수낙이 당선이 되게 되면은 영국에서도 최초로 유색인종 총리가 될 예정이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념비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유색인종 총리긴 하지만 뭐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 할 때도 그랬듯이 굉장히 이제 하이 클래스의 유색인종이라서 사상적으로는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리시 수낙이라는 사람과 이 경쟁자 리즈라는 사람이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렇게 정권이 바뀔 걸로 예상이 되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게 영국과 중국의 관계죠. 사실 최근에 미국의 낸시 펠로시 의장이 이제 대만 방문하고 한국 방문하고 일본도 방문하고 하면서 중국을 패싱하는,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영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지, 최근에 이제 닫힌 중국에 대항해서 어떤 식으로 서방 국가들이 대항하는지가 굉장히 이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먼저 전임자인 보리스 존슨 총리가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보면은 굉장히 이중적인 태세를 중국에 보였었습니다. 외교와 경제를 나눠서 봤을 때 외교적으로는 중국에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였어요. 뭐 서방 국가들이 다들 그렇듯이 정치나 안보 분야에서 중국이 홍콩 시위를 진압하고, 남중국해라는 사실 이름도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남중국해에 진출하고 하는 식으로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홍콩을 오랫동안 통치를 했던 국가이고, 아직도 홍콩에 이 영국의 레거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더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외교적으로는 이렇게 비판적인 자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중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이었죠. 그래서 중국의 투자, 뭐 경제 협력에 다 적극적이었는데, 아무래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EU에서 탈퇴를 하게 된 이후에 EU라는 이런 지지 기반이 없어지니까 각계격파로 이제 각 국가의 경제 협력이 필요했겠죠. 그 중에서 어쨌든 가장 큰 소비 대국이자 생산국인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잘 유지해가는 건 어쨌든 되게 중요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중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줄타기를 되게 아슬아슬하게 잘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임 총리가 될 사람 입장에서는 최근 미중 갈등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스탠스가 어느 정도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전처럼 과연 영국과 중국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줄타기를 잘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로 이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그냥 뭐 무시할 수는 없겠죠. 미국과 중국 모두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후임 총리들은 지금까지는 중국이 최대 위협이다라는 식으로 여론을 의식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이번에 펠로시 의장이 한국에 와서 뭐 대통령을 만났다 안 만났다 이 이슈를 갖고 이제 얘기들이 많이 돌았는데, 한국도 어쨌든 간에 뭐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양쪽에 껴있는 입장에서 뭐 한쪽과 싸우고 싶지는 않은, 싸우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영국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국의 상황이 데자뷰처럼 느껴지긴 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도 뭐 미국에서 칩4 동맹, 반도체 동맹, 이제 중국을 빼고 나머지 나라들끼리 반도체 동맹을 맺자라는 제안을 받고 지금 굉장히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모두를 행복하게 만족시키는 대답을 할 수 있나를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냥 한국 같은 뭐 아시아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국 같은 훨씬 더 오래된 서양 국가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 달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9월까지 영국 내각이 이제 식물 내각이 된 상태라서 일단 보리스 존슨 총리도 실제 후임자 뽑힐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다고 선언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사임하기 전부터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만뒀어요. 이제 장관들, 이번에 후보로 나와 있는 리시 수낙 같은 경우부터 다른 장관들도 역대급 속도로 이제 다 그만두고 나 이 정부에서는 일 안 한다라고 선언하고 나갔었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약간 대규모 파업이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중간에 낀 입장에서 상황들이 건설적으로 해결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순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